오늘 우리는 마음 가장 깊은 곳, 누구에게도 쉽사리 꺼내 보이지 못했던 그림자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여정은 편안함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진실로부터 도망치는 당신의 등을 토닥여주는 흔한 동기부여 영상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자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림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서로의 영혼을 비추는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극적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허락도 없이 당신의 삶을 조종해온 날 것 그대로의 여과되지 않은, 말해지지 않은 당신의 일부를 향한 깊은 탐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한 가지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어머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직면하기 전까지는 결코 진정으로 치유될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실제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심지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아닙니다. 핵심은 당신의 무의식이 어머니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버렸는가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고통이 찾아오면 밖을 보도록 배웠습니다. 누군가를 지목하고 무언가를 탓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종종 그 이름은 어머니가 됩니다. 어머니는 우리의 첫 번째 거울이자 첫 상처, 첫 희망, 첫 버림, 그리고 첫 번째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언어를 갖기 훨씬 이전에,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것이 되기 훨씬 이전에, 그것이 나를 아프게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기 훨씬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어머니라는 존재는 당신의 역사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신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하나의 상징, 하나의 원형, 너무나 깊어서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밑바닥에서 메아리치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사랑으로 안아주었든, 폭력적으로 상처를 주었든, 부재했든, 존재했든, 친절했든, 차가웠든, 통제적이었든, 길을 잃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 새겨진 그녀의 각인, 그녀의 이미지이며 그것이 어떻게 당신이 서명한 적도 없지만 언제나 복종해온 법처럼 여전히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이것을 모성 콤플렉스라고 부른 것은 그것이 이해하기 쉬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무의식 속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감정적으로 얽혀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한 내면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예쁘게 포장된 소셜미디어에 올릴 만한 그런 작업이 아니라 진짜 내면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 콤플렉스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당신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무시당했을 때 움찔하는 모습에서, 누군가 멀어질 때 무너져 내리는 모습에서, 마치 집처럼 익숙한 상처를 주는 사랑을 쫓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과도하게 애쓰고, 과도하게 베풀고, 과도하게 희생하는 모습에서도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묻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맞춰주길 기대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숙한 자아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안아주지 못했던 내면 아이가 여전히 침묵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선택받기를 갈망하며 한 여인이 줄 수 없었던 것을 세상에 애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잔인한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을 여전히 아프게 하는 것은 당신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그녀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 무엇입니다.
상처는 더 이상 그녀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 당신은 누군가 나타나서 그 고통을 마법처럼 사라지게 해주기를 계속해서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치유는 밖에서 안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원형, 즉 당신의 애착 관계를 괴롭히고 완벽주의를 부추기고 자기 희생을 연료로 삼으며 당신이 자신을 선택하려 할 때마다 당신을 마비시키는 그녀의 이미지를 직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연락을 끊었거나 그녀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거나 혹은 머리로 그녀를 용서했기 때문에 다 넘어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쉬려고 할 때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아차렸나요? 실수했을 때 여전히 움찔하는 것을요? 누군가 떠나갈 때 여전히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것을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프로그래밍입니다. 깊고 오래되고 대물림된 것입니다. 단지 당신의 어머니에게서만이 아닙니다. 그녀 이전의 어머니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우리네 어머니들, 특히 6에서 70년대의 혹독한 가난과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버텨내야 했던 그분들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이 겪어야 했던 수치심, 침묵, 희생, 억눌린 분노, 그 모든 풀리지 않은 한과 감정의 무게가 말이나 글이 아닌 감정을 통해, 에너지를 통해 당신이 어떻게 안겼는지 혹은 안기지 못했는지를 통해 무엇이 말해졌고 말해지지 않았는지를 통해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불쾌한 표정 하나, 사랑의 철회 하나하나, 당신이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들이 지금 당신의 신경계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나의 불안 또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또는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이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당신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몇 세대 전부터 시작된 상처의 메아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이 그것을 끝내기 위해 선택된 사람입니다. 어머니를 고치거나 그녀가 당신을 알아주기를 기다림으로써가 아닙니다. 그녀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함으로써, 즉 그것을 느끼고 이름을 붙이고 침묵을 깨뜨림으로써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면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당신은 저항을 느낄 것입니다. 깊고 원초적이며 숨막히는 저항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어머니로부터의 분리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물리적인 분리가 아니라 심리적인 분리입니다. 그리고 그 분리는 내면 아이에게는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아이의 정신세계에서 어머니는 곧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지금도 당신의 일부는 여전히 그녀의 이미지에 매달립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익숙하고 안전하며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놓아버리는 것, 특히 그것이 이상화된 이미지였다면 그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결코 갖지 못했던 어린 시절, 결코 오지 않았던 위로,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교감을 애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법 같은 회복은 없을 것이며 당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방식으로 결코 보살핌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힘든 진실입니다. 치유는 그녀가 변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다림을 멈추고 환상을 멈추고 언젠가 그녀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화할 것이라는, 미안하다고 말할 것이라는, 당신을 알아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희망을 멈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 그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희망이야말로 당신을 시간 속에 얼어붙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 스스로를 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목격자가 되고 패턴에 이름을 붙이고 고통을 끌어안고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반응을 판단하거나 수치심을 주지 않고 그것을 추적하며 듣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 나는 지금 누구에게서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일까? 아니면 여전히 그녀에 관한 것일까? 조금씩 그 이미지는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당신 안에 어머니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노, 슬픔, 수치심 아래에 진실이 있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조용하고 부인할 수 없는 진실. 그리고 그것은 속삭입니다. 치유를 위해 그녀가 필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필요해. 완벽한 버전이 아니라, 잘 닦인 버전이 아니라, 밤에 우는 당신,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다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너지는 당신, 세대의 무게를 침묵 속에 짊어져온 당신. 바로 그 버전의 당신이 신성합니다. 그리고 그 버전의 당신은 세상이나 파트너나 치료사가 아닌 바로 당신 자신에게서 만나지고 안기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결코 갖지 못했던 진정한 어머니, 이제 당신이 되어줄 수 있는 바로 그 존재 말입니다. 이제 아무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성격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방어기제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부분입니다. 당신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일찍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신경 쓰기 때문에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조건부였고 잘 해냈을 때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회복력이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해리된 상태일 뿐입니다. 당신은 다 놓아버렸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의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연결에 대한 필요성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싸우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는 지금도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몇 년 전에 끝난 전쟁에서 이기려고 여전히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융이 어머니는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정신적 현실의 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의미한 바입니다. 그녀는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고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기본 틀이 됩니다. 만약 그녀가 혼란스러웠다면 사랑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그녀가 차가웠다면 연결은 위험한 것이 됩니다. 그녀가 침범적이었다면 경계는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배선은 당신이 그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느낌이 필요합니다. 당신 삶의 궤도가 당신이 동의한 적 없는 중심을 맴돌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습관 속 유령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필요를 우선시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아니오를 의미하면서도 예라고 말하는 방식. 당신 자신의 감정을 알기도 전에 그녀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서 과도하게 기능하는 방식. 실패가 한때는 사랑의 철회를 의미했기 때문에 실수했을 때 수치심에 무너지는 방식. 이것은 단지 기억이 아닙니다.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리고 치유는 단지 인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디프로그래밍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안전을 위해 당신이 지불한 대가를 애도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던 당신의 일부, 즉 분노, 야성, 목소리, 경계, 필요, 사랑받기 위해 음소거해야 했던
당신의 너무 많음을 위해 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쁘게 하는 법, 사라지는 법, 속으로 죽어가면서 미소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그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칭찬받았고 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자기 부정에서 태어난 힘은 회복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그리고 생존은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길어진 비상사태일 뿐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되찾아야 합니다. 당신 영혼 속 얼어붙은 방으로 돌아가 부드럽게 노크해야 합니다.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야 했던 아이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본다. 당신은 당신의 격발 요인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격발 요인은 당신의 묻힌 부분으로 가는 빵 부스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오래 따라가다 보면 그것은 당신을 뿌리, 즉 최초의 장면, 파열의 순간으로 이끌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항상 명확하지는 않지만 당신의 몸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단지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파도처럼 표면으로 떠오를 때 이번에는 그것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을 씻어내리도록 하세요. 단지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있었을 수도 있었던 것, 결코 오지 않았던 어린 시절, 당신을 안아주지 못했던 어머니, 항상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던 사랑을 위해 슬퍼하도록 자신을 허락하세요. 그 아픔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대신 당신을 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집니다. 파괴적인 방식이 아니라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주문이 풀리는 것처럼, 세대 간의 저주가 깨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신의 것처럼 짊어지는 것은 저주입니다. 다른 사람의 공허함 주의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당신이 짊어질 몫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평생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사랑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무의식적인 충성심 때문에. 내면 아이는 당신이 그녀를 능가하면 그녀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빛나면 그녀를 버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치유되면 그녀가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을 작게, 고통 속에 갇히게 만듭니다. 당신의 고통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엄마, 봐요. 나도 아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그냥 원래 내 모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신적인 서약, 당신이 펜을 잡는 법도 알기 전에 서명한 계약입니다. 그리고 최악은 그 서약이 사랑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헌신으로 위장한 두려움입니다. 이제 그것을 찢어버릴 시간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의 고통을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침묵을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피를 흘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당신 뒤에 올 사람들에게 빚진 것은 자유입니다. 고통이 사랑과 같다는 환상으로부터의 자유.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고통이 아닙니다. 사랑은 존재감입니다. 사랑은 진실입니다. 사랑은 경계입니다. 사랑은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버리라고 가르친 세상에서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인 사랑의 행위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녀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온전히 자유롭게 진정으로 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서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그 온전함 속으로 들어설 때 원형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심판자나 상처가 아니라 결점 있고 인간적이며 실수할 수 있는 한 여성으로서 당신 곁을 걷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치유는 고통을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당신의 이야기에서 분리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단지 어머니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 주위의 전체 감정 세계를 구축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규칙,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랑, 당신이 결코 넘지 않는 한계, 그것은 당신의 꿈이 아니라 당신의 트라우마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은 움츠러드는 법, 빛을 줄이는 법, 실망이 닥치기 전에 예측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코 오지 않을 사랑을 희망하는 것보다 예측할 수 있는 고통을 느끼는 것이 더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삶이 당신에게 달콤함, 부드러움, 안정을 제공할 때조차 당신은 그것을 의심하고 거부하고 붙잡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일부가 당신은 그것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의식 속 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녀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녀가 달라지기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옵니다. 당신이 너무나 깊이 자신 안으로 성장하여 그녀의 부재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않을 때 옵니다. 당신은 기다림을 멈추고 희망을 멈추고 그녀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숨을 참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이름 안에서 숨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성화입니다. 치유는 어머니를 고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융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녀로부터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상징적으로 분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나는 그녀가 아니다. 그녀의 고통은 내 것이 아니다. 그녀의 선택은 나의 운명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당신이 만약 그녀의 감정적인 부모였다면, 당신이 그녀의 외로움을 명예의 훈장처럼 짊어진 아이였다면, 당신의 기쁨이 그녀를 부끄럽게 할 것이라고 여전히 믿는다면 그 분리는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빛을 숨기고 날개를 꺾고 반쪽짜리 삶을 살면서 그것을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충성입니다. 당신이 그러지 않아도 되도록 내가 당신의 슬픔을 짊어질게요. 라고 말하는 감정적인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파괴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당신을 고갈시키는 직업에 머물고 그녀의 방치를 거울처럼 비추는 파트너를 선택하고 성공했을 때 자신을 벌주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뒤틀린 부분은 당신이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을 부수고 동시에 자유롭게 할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그녀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체는 당신을 연결시켜주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지가 아닌 그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녀를 넘어서 진화하십시오.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존재감을 통해, 기쁨을 통해, 경계를 통해 그녀가 당신에게 결코 되어줄 수 없었던 종류의 어머니가 당신 자신에게 되어줌으로써 가능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혁명입니다. 그것은 순교 없는 사랑입니다. 당신 내면의 비평가, 내면의 어머니,
새벽 3시에 당신을 깨워 당신이 뒤처졌다고, 가치 없다고, 아무도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당신은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다고 상기시키는 그 목소리. 그 목소리는 어디선가 온 것이 아닙니다. 모델링되었고 흡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당신의 양심인 척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진실이 아닙니다. 메아리입니다. 다음에 그 목소리가 올라올 때 그것을 마비시키거나 논쟁하지 마세요. 그것과 함께 앉아 들어보세요. 이것은 누구의 목소리인가? 어떤 기억을 담고 있는가? 나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인가? 그리고 당신은 자신에게 다르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강요된 긍정성이나 공허한 확언이 아니라 진실로 말입니다. 나는 쉴 자격이 있다. 나는 누구에게도 완벽함을 빚지지 않았다. 나는 사랑받을 수 있으며 여전히 필요를 가질 수 있다. 나는 온전하면서도 여전히 치유 중일 수 있다. 이것들은 단지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를 다시 쓰는 주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목소리는 부드러워지고 수치심은 느슨해지고 죄책감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피어납니다. 오만함이나 자부심이 아닌 그저 존재감, 온전함, 다른 누구의 시선에도 의존하지 않는 존재감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모성 콤플렉스는 용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의 결정을 괴롭히지 않고 당신의 자존감을 지시하지 않고 당신의 가슴 속 유령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녀는 역사가 됩니다. 부인이나 삭제가 아닌 통합 속에서 말입니다. 그녀는 당신 이야기의 작가가 아니라 당신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자유입니다. 하지만 감정적 자유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슬픔이 올라올 것입니다. 뒤로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한때 마비시켜야 했던 모든 것을 느낄 만큼 현재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할수록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는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애정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여지고 이해받고 설명하거나 연기할 필요 없이 알려지는 것의 부재입니다. 당신의 몸은 기억하고 당신의 영혼은 기억합니다. 당신은 파괴적인 무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는 단지 사랑받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구조되기를 기다렸다는 것을요. 외로움, 혼란,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어야 할 유일한 사람이 부재하거나 부서졌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자신의 고통에 너무 압도되어 있던 세상에서 자라는 공포로부터 구해지기를 기다렸다는 것을요. 그것은 단지 실망이 아닙니다. 실존적 유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는 것은 그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겪은 일은 중요했어. 그래, 나는 상처받았어. 그리고 그래, 나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을 깊고 맹렬하게 그녀 자신의 상처 입은 방식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교감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으면서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숭배받으면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존재감, 일관성, 조절 없는 사랑은 또 다른 형태의 혼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성인이 된 지금도 당신을 자극하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즐겨서가 아니라 고통이 당신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성적으로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다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에게 안전함이 지루한 것이 아니며 평화가 혼돈의 전주곡이 아니며 부드러움이 조종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감정의 날씨 변화에 경계할 필요가 없으며 쉬고 내쉬고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여전히 다른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동안에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성 상처를 짊어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결코 갖지 못했던 어머니가 됩니다. 우리는 경청자, 해결사, 흡수하고 달래고 짊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연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종종 그것은 위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통을 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역설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돌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다시 길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부드러움, 모든 관심, 모든 지혜를 가지고 당신의 가치 없고 사랑스럽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향해 내면으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결코 갖지 못했던 어머니가 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녀를 우상이나 악당이 아니라 결점 있고 연약하며 그녀 자신의 고통과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진 한 인간으로서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연민이 일어납니다. 강요되거나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진짜 연민이 말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최종 문턱,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도착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고쳐져야 할 부서진 사람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온전함으로 돌아가는 주권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완벽함이나 연기가 아닌 온전한 말입니다. 당신은 역할들, 즉 돌보는 사람, 과잉 성취자, 보이지 않는 사람, 해결사,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강한 사람으로 자신을 나누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파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척하는 어른 사이에서 분열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둘 다 같은 숨결 안에 존재하도록 허락합니다. 이것이 융의 개성화의 본질입니다.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당신에게 누구가 되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가 아니라 상처 너머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항상 이렇게 하는가? 가 아니라 나의 어떤 부분이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시스템에 충실하려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즉각적인 답을 제공하지 않지만 환상을 용해시킵니다. 수십 년간의 조용한 억압과 형태의 변형 아래 묻혀있던 진짜 당신을 발굴합니다. 그리고 그 버전의 당신이 일어설 때 그녀는 시끄러울 필요도 사랑받을 필요도 설명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녀는 그저 뿌리 내리고 부드럽고 강하며 현재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당신의 전체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주변의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 세계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죄책감 없이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정당화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의존성 없이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아웃소싱하는 대신 고통을 통해 자신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증명하는 대신 창조하고 쉬고 벌어들이는 대신 받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진보의 증거가 아니라 변화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종결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결승선이 아닙니다. 이정표 저편에서 기다리는 치유된 버전의 당신은 없습니다. 오직 계속되는 전개, 매일매일 자신을 더 이상 버리지 않기로 하는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은 사실 그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나 비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의 자기 유기를 끝내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당신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다른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존재할 권리를 얻기 위해 분위기를 살피고 위험을 감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수세기의 트라우마를 풀고 있고 침묵의 혈통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우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저분하고 외롭고 오래된 패턴으로 다시 빠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단 진실에 깨어나면 더 이상 그것을 모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거짓 자아는 붕괴되고 가면은 너무 무거워지고 오래된 역할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로부터 거룩한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당신은 사과로서가 아니라 존재로서 살기 시작합니다. 동정심이 아니라 맹렬한 헌신으로 당신의 내면 아이를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공허함에서가 아니라 넘침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가 마음에 떠오를 때 사랑이든 무관심이든 슬픔이든 분노든 당신은 더 이상 그 이미지에 갇혀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결말이나 줄거리가 아니라 단지 한 챕터, 시작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작가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글쓰기에서 당신은 급진적인 무언가를 합니다. 당신은 다른 결말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고통이 여기서 멈춘다고 결정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당신의 침묵을 다음 세대가 물려받지 않을 것이라고, 다음 버전의 당신은 억압이 아닌 주권에 의해 형성될 것이라고 결정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존재 허가를 구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의 서사를 위해 피를 흘림으로써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기쁨,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온전함은 당신의 과거에 대한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존과 그녀의 생존에 대한 찬사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녀의 고통을 짊어지지 않을 때 당신은 누가 됩니까? 당신이 더 이상 그녀가 당신의 선택, 가치, 존재를 인정해줄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은 누가 됩니까? 당신이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더 잘 돌볼 때 당신은 누가 됩니까? 그것이 궁극적인 진실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를 반복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를 수리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를 넘어서 진화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적으로 만들고 물려받은 것을 연금술하고 생존을 신성한 삶으로 바꾸기 위해. 그것이 길입니다. 그것이 깨어남입니다. 그것이 혁명입니다. 밖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가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혁명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내면 어머니를 치유할 때 당신은 단지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전체 시스템을 바꾸고 조상의 코드를 다시 배선하고 진실로 시작하여 자유로 끝나는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이 불을 통과했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이 더 이상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패턴은 깨지고 있고 침묵은 끝나고 있으며 가면은 녹고 있고 진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깊은 내면 어딘가에서 새로운 어머니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생명을 준 사람이 아니라 마침내